사람을 얻는 기술에 대해서 레일 라운즈 지음 임정재 옴김 책을 24번입니다. 절대 상투적인 느낌을 주지 마라. 영화 애니홀에서 다이앤 키든이 우리 앨런을 처음 만났을 때 속으로 어떤 바람을 가졌던가. 하느님, 부디 이 사람만은 정말 하나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당신이 상투적인 말만 반복한다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젊은 나이에 남다른 성공을 일군 사람이 그 비결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머리를 긁적이며 더듬더듬 말한다.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운도 좋았고 도와준 분들도 많았어요. 기자들과 그들이 쓴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참으로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 상투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과 겸손은 다르다. 적어도 하나 이상은 남다른 노하우를 직관적으로 상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충족시켜주며 늘 상대를 자신보다 먼저 앞세울 때에 겸손한 사람으로 비친다. 운이 좋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성공했다는 결론은 자칫 오만한 사람으로 각인될 수가 있다. 조심하라. 당신이 더 큰 성공을 원한다면 당신을 지켜보는 투자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당신만의 성공 노하우를 적절히 내비칠 수가 있어야 한다. 특히 대인관계에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절대 상투적인 표현을 쓰지 마라. 상투적인 접근법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지 마라.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멍청하고 단순하다는 인상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 25. 말은 표현보다 강하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방대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담은 화려한 장정의 책을 출간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유권자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사로잡을 수 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세금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습니다. 표현이 칼보다 강하다면 말은 표현보다 강하다.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을 웃게 하거나 울리고 기립에서 커다란 박수갈채를 보내게 만들기도 한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서 세상을 움직여온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웅변가였다. 뛰어난 웅변가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들은 보통 사람과 똑같은 신체 구조를 갖고 있을 뿐이다. 다만 그들은 자신의 말을 적지적소에 배치할 줄 아는 감각을 갖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가 되려면 남다른 체력과 체격을 타고나야 하고 가수가 되려면 리듬감과 좋은 목소리를 타고나야 한다. 하지만 웅변가는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될 수 있다. 선천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체로 한 시대를 풍미하는 웅변가들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능했다. 물론 당신은 웅변가까지 될 필요는 없다. 종종 회사 동료를 설득하거나 저주총회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번 휴가가 어디를 갈 것인지 가족들을 설득할 때 효과적인 말솜씨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솜씨를 절차 탁마할 것인가? 첫째, 상대에게 낯선 감각을 제공하라. 베리 파벌은 라디오 토크쇼의 달인이다. 그는 정치자들에게 절대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같은 의미의 표현이라도 늘 낯설고 새로운 감각을 청취자에게 제공한다. 그는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향이라는 표현 대신에 낭떠러지 끝에 그루터기에 코를 감고 매달려 있는 코끼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아름다운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겠다라는 표현 대신에 그녀를 본 순간에 눈알이 튀어나와 시신경 끝에 드렁드렁 걸려 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둘째, 농담과 유머가 안 먹혔을 때를 대비하라. 화술의 대가 릴리 워터스는 자신의 농담과 유머가 반응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비한다.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서 좀 식히느라 썰렁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 말이 끝날 때까지 질문을 참아주신다면 당신의 참여성에 정말 탐복하겠습니다. 이따가 집에 갈 때에 저랑 따로 한잔 하시죠. 즉 뛰어난 웅변가들은 자신이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 고려한 다음에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막힌 문장들을 갖고 있다. 셋째,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직기법을 활용하면 대화가 풍성해진다. 종달새철처럼 기뻤어요 라는 표현 대신에 처음 아이스크림을 맛본 아이처럼 기뻤어요 라고 하라. 대머리 독수처럼 머리숱이 얼마 없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갓 입대한 해병처럼 머리가 시린이라는 표현을 써라.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라는 표현 대신에 기름 속을 헤엄치는 장어처럼 조용하다라고 하라. 넷째,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표현을 활용하라. 죽음과 세금처럼 확실한 이라는 표현 대신에 여름휴가 때 해변으로 몰려드는 차량처럼 확실한 이라고 하라. 또는 네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림자처럼 확실한 이라고 하라. 이상과 같은 네 가지 표현법에 대해 숙지하면 당신은 상대를 큰 소리로 웃게 만들 수 있고 뜻밖의 호감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울러 머스리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 라는 문장과 함께 말을 시작하지 마라. 나는 현금 흐름이 썩 좋지 않아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주주들에게 어떤 기업 경영자가 구사한 농담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걱정일랑 붙들어 미세요. 우리가 채권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몇 년이고 사업을 연기할 수 있는 자금은 충분합니다. 그는 긴장을 깨뜨렸고 참석자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하지만 이 유머는 그가 처음 구사한 것이 아니다. 코미디언 제키 메이슨이 관객들 앞에서 구사한 유머와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만일 그가 코미디언 제키 메이슨의 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다면 효과는 반감되고 말았을 것이다. 연단에서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던 그릴에 바비큐를 요리하면서 가족을 쳐다보고 있던 당신은 운명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기술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뛰어난 운명가들의 노하우가 담긴 책들을 철저하게 살펴서 좋은 표현과 진주처럼 빛나는 지혜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재미있는 사례들을 습득하라. 멋진 표현을 리듬감 있게 만들고 더욱 뛰어나게 만들고 큰 소리로 웃게끔 만들어라. 무엇보다도 그것을 상황에 연결시켜라. 20절 눈을 맞춰라. 트로이의 질투인 헬렌. 그녀의 아름다운 눈은 백척의 군함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었다. 19세기 전설적인 사냥꾼이자 민중의 영웅이었던 데이비드 크로켓은 단지 노려보는 것만으로 고음을 쓰러뜨렸다. 당신의 눈도 마찬가지다. 무예의 고슬이 자신의 주먹을 필살기로 돌려놓듯이 당신도 당신의 눈을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그건 바로 상대와 눈을 맞출 때다. 대체로 사람들은 상대와의 눈 맞춤을 좋아하지 않는다. 상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것은 커다란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의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보스턴 대학의 산학의 연구센터는 눈맞춤의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먼저 연구자들은 피실험자들을 각각 남녀 한 쌍씩 짝을 지었다. 그렇게 짝을 지은 전체 그룹을 다시 A와 B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러고는 모든 남녀 쌍에게 2분간 서로 대화하도록 지시했다. A그룹에 속한 남녀 쌍에게 대화를 하면서 서로 상대가 몇 번이나 눈을 깜빡거리는지 그 횟수를 세라고 지시했고 B그룹에 속한 남녀에게 그저 대화할 것만 지시했을 뿐 눈맞춤에 대한 특별한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 그 결과 서로 몇 번이나 눈을 깜빡거리는지 횟수를 세기 위해서 상대가 눈맞춤을 할 수밖에 없었던 A그룹 쌍둥이들이 B그룹 쌍보다 상대에게 훨씬 더 호감과 존경심을 느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나 또한 어떤 세미나에 참석해서 발표자로 나섰을 때 이 같은 경험을 한 바 있다.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발표할 때 유독 내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여자가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내 말을 경청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자 기분이 매우 좋아졌다. 그녀가 내 말에 집중하고 내 강연에 매혹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한 나는 계속해서 발표를 잘 끌어갈 수 있는 영감들을 떠올렸고 마침내 성공적으로 연단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강연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는 서둘러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계속 걸어갈 뿐이었다. 나는 좀 더 큰 목소리로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게 아닌가. 나는 결국 그녀의 어깨를 살짝 잡았다. 순간 그녀는 놀라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얼른 내 강연에 집중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꺼냈다. 그리고 물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어떤 특이점이 인상이 있으셨나요? 글쎄요.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선생님께서 연단 주민을 이리저리 돌리는 바람에 강연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제에 비해서 나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그녀 바로 청각장애인이었다. 내 발표가 그녀를 사로잡은 게 아니었다. 내 강연에 강한 흥미를 느낀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다만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내 입술의 움직임을 필사적으로 읽으려고 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맞춤은 강연하는 내내 내게 기쁨과 통찰력을 주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맑고 탄탄했다. 나는 그녀에게 커피를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1시간 내내 그녀에게 세미나의 강연을 눈맞춤이 이렇게 대단하지 않은가? 눈맞춤은 긍정의 힘을 준다. 예일대학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눈맞춤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지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준다. 추상적인 사고에 뛰어난 사람은 구체적인 사고를 잘하는 사람보다도 받아들이는 데이터를 좀 더 쉽게 통합한다. 따라서 그들은 침묵을 지키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계속해서 들여다본다. 이들의 사고 과정은 상대가 무엇을 살피는지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흐트러지지 않는다. 예일대학교 연구원들은 눈을 마주치면 마주칠수록 그만큼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들은 비시험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독백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는 그 독백을 듣는 또 다른 비실험자들에게 상대와 눈을 맞출 것을 지시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상호간에 친근한 감정이 많이 생겨났음을 그들은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눈맞춤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적인 반응은 생물학적인 토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 강렬한 시선을 받는 사람의 경우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아드레날린 또는 이와 비슷한 물질이 정맥을 통해 분출된다. 이런 화학작용으로서 사랑에 빠지기 시작할 때 느끼는 신체적인 반응과 매우 비슷하다. 비즈니스 미팅이나 스스럼 없이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사교 모임에서 의식적으로 상대를 지속 응시해 보라. 상대는 자신이 당신을 사로잡았다고 느낀다. 그리고 결국 당신에게 호감과 매력을 느끼기에 이른다. 당당하게 걸어라. 27. 의사가 자그마한 망치로 당신의 무릎을 가볍게 두드리는 순간에 당신의 발이 부지불식간에 위로 튀어오른다. 바로 무릎 반사작용 때문이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승리했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치켜들고 어깨를 뒤로 젖힌다. 입가에 절로 미소가 피어나고 눈매가 부드러워진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자세다. 다시 말해 훌륭한 자세처럼 당신이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식은 없다. 그래서일까? 부모는 늘 자녀의 어깨를 뒤로 젖혀주려고 애쓴다. 교사들은 입이 닳도록 자세를 똑바로 고치라고 학생들에게 조언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좀처럼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꾸부정하게 걷게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당신은 반드시 훌륭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자세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이다. 반면에 흐트러진 움직임, 축 늘어진 얼굴, 어깨, 비굴해 보이는 외모는 실패의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어머니가 처음 나를 데리고 갔던 서커스를 평생 잊지 못한다. 7명의 남자가 재빨리 뛰어가 무대 한가운데 있는 원에 이르자 관중은 기립한 채 환호를 보냈다. 어머니는 내게 입술을 대고 격려하듯이 속삭였다. 보호 그물도 없이 공중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개를 공연하는 위대한 서커스 가족들이란다. 서커스가 시작되고 관중들은 숨을 죽였다. 7명의 가족이 서로에게 독일어로 신호를 줄 때는 기침 소리도 음료수를 마시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수십 미터 공중에 걸쳐있는 회절 위에서 인간 피라미드를 만들어냈다. 그 모습을 어떻게 잊을 수 있으랴. 성공적인 공연을 마친 그들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무대 한가운데 원으로 달려간다. 머리를 치켜들고 어깨를 한껏 젖힌 채 마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우아하게 달려간다. 그들의 신체의 모든 근육은 저마다 자긍심 성공거리고 살아있다는 기쁨을 말해주고 있다. 입을 앙담한 채 세상 가장 거침없는 모습으로 다시 모여든 그들은 관중을 향해서 당당하게 인사를 한다. 그리고 다시 환호와 박수갈채가 이어진다. 성공의 바로 밑에는 자세다. 당신이 세계 최고의 고개사라고 생각해보자. 이제 당신은 곧바로 무대 중앙에 있는 원으로 달려가 신체의 정확성과 균형감으로 관중들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사무실, 예약한 식당, 저 방에 들어가기 전에 문틀에 가죽끈이 걸려 있다고 생각해봐라. 널끈은 당신의 머리보다도 3cm 높은 곳에 흔들리고 있다. 문을 열고 들었을 때 머리를 쳐들고 입에 힘을 줘서 볼을 당기면서 미소를 짓고 몸을 고쳐 세워라. 당신에게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 앞을 지날 때에 머리를 고쳐 세우고 어깨를 뒤로 젖히며 상체를 엉덩이보다도 앞세우고
다리를 가볍게 하라. 그러면 당신의 몸은 완벽한 자세를 갖추게 된다. 당신이 주인공인 자리라면 당신을 위해서 보기 위해 목을 빼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 똑바로 걸어라. 달라진 당신에게 보내는 놀라움과 감탄을 받아가며 우아하게 무대 위를 한 바퀴 돌아라. 이제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입을 앙다문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라.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나갈 때는 반드시 앞에서 설명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연습하라.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습관을 만들어라. 어느 날 당신은 문을 열고 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성공을 쟁취하게 되리라. 마음을 잘 받아주어라. 28. 무대 위에 오른 코미디언의 관객을 향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능청스럽게 말한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저를 좋아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합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관객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리며 뒤로 자지러진다. 왜 그런가? 누구나 잘 보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건 좀 멋쩍고 쑥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고 싶어한다. 상대가 나를 주목하고 있으면, 내게 미소를 짓고 있으면, 내게 귀를 기울여 있으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진다. 반면에 상대가 내게서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진다. 나가 자신을 몰라주는 상대를 비난하고픈 충동이 생기려곤 한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은 두 마리의 강아지가 킁킁 냄새를 맡으면서 상대를 파악해가는 과정과도 같아. 우리 인간은 강아지처럼 흔들 꼬리도 없고 고쳐 세울 털도 없다. 하지만 크게 또는 작게 눈뜰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 주먹을 날리기도 하고 손바닥을 하늘로 올리면서 내가 졌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가지 신체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법정에선 증인이나 배심원에게 전설을 하게 만드는 변호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배심원들의 본능적인 몸짓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나아가 배심원들이 질문에 답변하는 동안에 자신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몸을 뒤로 젖히고 있는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핀다. 심지어 배심원들의 손짓까지 꼼꼼하게 체크한다. 자신의 질문과 설명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손바닥을 부드럽게 펴고 있거나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고 있는지 살핀다. 또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표시로 손을 쥐고 있는지 주먹을 쥐고 있는지 살핀다. 그 밖에도 재판관이 피고에게 종형이나 사형 등을 언도했을 때 배심원의 얼굴 표정을 살핀다. 그들은 증인이나 배심원의 모습만을 면밀하게 체크하는 조수를 고용해 법정에 나오기도 한다. 이 같은 조수는 대부분 여자다. 감수성이 뛰어난 여자가 남자보다도 섬세한 신체적 반응을 훨씬 날카롭게 관찰하기 때문이다. 변호사와 조수는 배심원들의 수많은 몸짓들을 꼼꼼히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이를 수치화한다. 이렇게 작성된 점수를 기준으로 자신에게 우호적인 배심원과 적대적인 배심원 등을 가려낸다. 196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다가 정부 전북 음모 혐의로 체포된 7명에 대한 재판, 이른바 그 유명한 시카고 세븐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피고 측 변호사였던 윌리엄 컨설러는 날카로운 관찰 끝에 줄리어스 호프먼 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컨설러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 측 최종 변론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호프먼 판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임으로써 배심원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가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반면에 피고 측 최종 변론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몸을 뒤로 젖혀서 배심원들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나를 얼마나 좋아하나요?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당신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 여부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한다. 그들은 당신에게 항상 눈으로 묻는다. 나를 얼마나 좋아하나요? 이 무언의 질문에 대한 당신의 몸짓과 신호, 바디랭귀지가 주는 답변에 기초해 당신과의 관계 형성을 고려한다. 따라서 당신은 새로 사귄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나를 얼마나 좋아하나요? 라는 무언의 질문에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라는 무언의 답을 해야 한다. 소주범을 많이 타는 4살짜리 꼬마가 낯선 사람과 마주쳤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생각해보라. 녀석은 슬근슬근 뒷걸음질 치다가 엄마의 치맛자락 뒤로 숨고 만다. 하지만 퇴근에 집에 들어온 아빠를 보면은 힘차게 달려가 한박 웃음을 짓고 눈을 크게 뜨고 팔을 활짝 펼쳐 아빠에게 안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아이의 바디랭귀지는 싱그러운 아침 햇살 속에 웅크렸던
몸을 활짝 펼치는 어여쁜 꽃봉오리와도 같아. 정면 비즈니스 파티에 나는 매력이 넘치는 친구 칼라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여 참석시킨 적이 있었다. 그녀는 손꼽히는 광고에서의 카피라이터로 일했다 하지만 불황이 지속되면서 결국 회사는 구조 조정을 단행했고 그녀는 원치 않는 실직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최근에 이혼까지 하는 바람에 그녀는 몸의 마음의 모든 신호와 반응을 굳게 닫아건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 파티에서 칼라와 내가 대화를 하고 나누고 있을 때 세련된 남자들이 우리 곁을 매어들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칼라에게 하얀 치아를 살짝 드러내며 웃어주거나 밝은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그녀는 주저하며 어깨에 너머로 다급하게 희미한 미소만 가끔씩 지어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곧바로 나와의 대화에 빠져들었다. 나는 짐짓 모른 척했지만 칼라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자신의 마음을 들이키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었다. 왜 저 남자들은 웃기만 할 뿐 내게 말을 걸지 않는 걸까? 진짜 엄청 잘나가는 한 남자가 칼라에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는 곧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몰두했다. 나는 칼라에게 속삭였다. 저 남자가 누군지 아니? 세계적인 광고회사인 영 루비캄의 파리 지사장이란 말이야. 지금 저 회사는 파리에서 근무할 카피라이터를 찾고 있단다. 게다가 그는 멋진 싱글이야. 하지만 칼라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때 갑자기 칼라의 왼쪽 무릎 주변에서 여보세요 하는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와 난 동시에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았다. 파티를 연 저희의 사랑스러운 아들인 5살짜리 윌 녀석이 관심을 보여달라는 간절한 표정으로 칼라의 스커트를 붙잡고 있었다. 그래. 칼라는 미소를 얼굴 잔뜩 지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녀석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윌리의 발꿈치를 쓰다듬으며 그래, 윌리의 엄마의 멋진 파티를 즐기고 있구나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윌리의 얼굴이 맑게 빛났다. 녀석은 간단히 인사를 하고 청정걸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찾아 떠났다. 칼라와 나는 다시 대화를 이어나갔다. 우리가 대화를 나눈 동안에도 멋진 남자들이 칼라에게 시선을 던지며 슬그머니 접근해 봤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살짝 미소만 지어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하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칼라, 너도 명의 남자가 우리 주변에서 너를 향해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한 거냐? 응, 알고 있어. 그녀는 마치 우리 둘의 대화를 누군가 엿듣고 있지 않을까 살피듯이 초조하게 주위의 시선을 던지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너는 살짝 미소만 지을 뿐이고 그녀는 내 말에 당하면서 그래 맞아 라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윌리 녀석이 내 스커트를 잡아당겼을 때 기억나지? 녀석이 아름답고 풍성한 미소를 얼굴 가득 어떻게 지어줬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 도중에 녀석을 얼마나 반갑게 반겨주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 물론이다 마다.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칼라, 지금 내 옆에서 내게 미소를 짓는 남자에게 윌리 녀석이 했던 똑같은 얼굴 가득 미소를 줘.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에게 따뜻한 시선을 던져봐. 윌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대화에 그를 반갑게 끌어들이란 말이야. 이러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칼라는 할 수 있어. 빨리 그렇게 하란 말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력적인 남자가 우리 앞을 서성이며 칼라에게 미소를 지었다. 칼라는 드디어 내가 말한 그대로 행동했다. 그녀는 아름다운 치아를 드러내고 그를 정면으로 쳐다보며 안녕하세요. 같이 대화를 나누시죠. 라고 말했다. 물론 그는 곧바로 칼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잠시 후 나는 그 자리를 떴다. 두 사람 모두 내가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을 몰랐다. 대화에 열중해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칼라는 그 남자의 팔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다.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는 기술,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는 아이의 수줍음은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반면에 호감 있는 사람에게 천진하게 다가가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데 촉매제로 작용한다. 새로운 상대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새로운 상대와 진심 어린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면 아이처럼 마음을 열고 몸을 활짝 열어 젖혀라. 그리고 사교적인 자리 또는 잘나가는 비즈니스맨들의 모임에서 상대가 누구든 간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는 기술을 이용하라. 상대방을 소개받기 무섭게 그 사람에게 잘 해주어라. 당신에게 다가와 커다란 미소를 환하게 짓는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따뜻한 얼굴로 모든 관심을 기울여라. 새로운 사람에 대한 이 같은 행동은 나는 당신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같다.
모든 사람의 내면이 깊숙한 곳에는 자신이 매우 특별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와 침대에서 울부짖는 아기와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명심하라. 명심하라.